임대 보증금, 보험 가입 의무화, 점점 늘어나는 임대인의 부담. 임대차 보증보험의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게 바로 이제 보증보험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 보증보험이 8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행이 됐죠. 그래서 이 보증보험에 대해서 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내용은요. 그래서 이 보증보험이 앞으로 이제 시행이 되면서 임대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흘러갈 것인가, 임대시장이. 이 보증보험이 또 시작이 되면서 임대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 또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좀 여러분의 궁금증을 좀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증보험. 자, 여러 가지 뭐 기본적인 건 좀 알고 가셔야겠죠. 언제부터 시행이에요?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신규 주택임대사업자, 신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분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8월 18일 이후에 새롭게 임대사업자를 내시는 분들은 보증보험서가 있어야 돼요.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서가 있어야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기존의 주택임대사업자는 어떻게 되냐? 기존의 주택임대사업자는 1년간 일단 유예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2020년 8월 18일 이후부터 뭐 이제 계약이 갱신이 되거나 아니면 신규로 계약을 하거나 이 건부터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증보험료는 누가 납부를 하는 건가? 보증보험료. 자, 보증보험료의 75%는요, 임대인이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00만 원이면 75만 원은 임대인이 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5%는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전세보증금이라든가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많이 부담을 했죠. 왜? 세입자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세입자가 많이 부담을 했거든요. 네. 그게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통념이잖아요. 또 시장에서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보증보험료에 대한 부담을 임대인이 4분의 3을 지고 임차인이 4분의 1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 따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임대인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보증보험 안 들었다. 나는 보증보험 들어야 되는데 보증보험 안 들었어. 나 주택임대사업자인데. 그러면 여러분들 처벌 규정이 상당히 셉니다. 처벌 규정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내실 분들이나 지금 주택임대사업자 내신 분들은 이거 아셔야 돼요. 처벌 규정이 뭐냐? 2년 징역입니다. 보험 안 들면 2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보험 안 들면요. 자, 근데 반대로 만약에 임차인이 25% 부담이 있는데 임차인이 25% 내면 안 내면 어떻게 되냐? 임차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보증보험을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보험을 내가 먼저 내요. 임대인이 먼저 내고요. 내시고 다음에 임차인한테 받으셔야 됩니다. 뭐 주택도시보증공사라든가 서울보증보험에서 해야 될 일을 임대인이 먼저 해주고요. 임대인이 먼저 해주고 임대인이 먼저 대납해 주는 거죠. 대납해주고 그 나머지를 25%는 임차인한테 임대인께도 받으셔야 됩니다. 참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뭐 갈등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최근에 보면은 여러분들 뭐 다주택자, 1주택자, 또 무주택자, 임대인, 임차인 계속적인 갈등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이런 새로운 규정이라던가 새로운 규제 때문에. 그죠? 또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많은 갈등이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의 재산 보호를 위한 건데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이런 것도 사실은 크게 납득이 좀 어렵겠죠. 그죠? 임차인 입장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선순위 그 근저당권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굳이 보증보험 안 들어도 되는데 내 재산 지킬 수가 있는데 25%를 부담을 해야 되니까 임차인도 사실은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죠?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럼 보증요율은 어떻게 되냐? 보증요율은 어떻게 되냐? 자, 이건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이제 보증요율인데요.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크게 아셔야 되는 게 이쪽에 있는 것들이 신용등급입니다. 누구의 신용등급이냐? 당연히 임대인의 신용등급이죠.
임대인의 신용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에 따라서 이거는 뭐 신용정보평가회사에 보면 다 알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신용등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있습니다. 이 부채 비율은 뭐냐? 부채 비율은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게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자,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요. 여기에 선순위 근저당이 1억이 있어요. 1억이 있고 선순위 근저당 1억이 있는데 그래서 또 임대차 보증금이 여기에 6억에 들어온대요. 누가? 자, 그러면은 선순위 근저당과 임대차 보증금 합치면 7억이죠. 자, 그러면 7억 나누기 전체 아파트 가격이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 그럼 얘는 10억, 아파트 가격이 10억이고 지금 임대차 보증금과 선순위 근저당, 제한물권의 합한 가격이 7억이니까 얼마예요? 부채 비율이 70%입니다. 부채 비율이 70%에 만약에 신용등급, 임대인의 신용등급이 3등급이다. 그럼 여기에 걸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요율이 얼마예요? 0.123%. 근데 요거는요, 1년 단위예요. 1년 단위. 근데 우리가 계약은 2년 단위로 하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 하시면 되는 겁니다. 곱하기 2. 예, 이해되시죠? 요 요율은 옆에서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퍼센테이지는 1년 단위.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주택 전세 계약할 때 2년 단위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2죠. 곱하기 2. 예. 그래서 이제 부채 비율이 높아질수록 그다음에 신용등급 임대인의 신용등급이 높아질수록 최대 0.438%까지 상당히 많이 높아집니다. 자, 만약에 임대사업자의 전세금이 5억이고 아파트에 대한 보증보험료 따져봤을 때 이 집주인의 신용등급이 1등급이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 60% 이하면 지금 요율이 0.099죠. 0.099에 곱하기 2니까 거의 뭐 0.1%죠. 0.1%에 곱하기가 0.2%잖아요. 그죠? 0.2%. 예, 0.2%니까 전체가 5억에 0.2% 100만 원이죠. 예, 100만 원 중에 4분의 3, 75만 원 정도는 집주인이 부담하고 25만 원 정도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부채 비율도 높고 신용등급도 좀 높아요. 그러면 최대 부담하는 게 438만 원이에요.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큰 부담이 되는 금액, 사실은 뭐 부담이 좀 크죠. 예, 부담이 좀 큽니다. 얘는 이제 2년 계약 기준이고 만약에 계약이 갱신이 됐다. 아니면 신규 계약을 한다. 그럼 또 내셔야 되는 겁니다. 뭐 2년 계약이니까. 2년 계약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는 원래 별도였는데 앞으로 공시가격 기준을 새로 만들겠다. 예,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집주인에 대한 부담이 좀 상당히 많이 높아질 걸로 보입니다. 높아질 걸로 보이는데, 자, 우리가 이 지금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보험에 대한 게 지금 이제 법조항을 보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9조에 있거든요. 그래서 49조를 보시면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가는 어떤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자, 한번 하나하나 읽어볼게요. 자, 제49조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보증.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을 해야 된다. 예, 보증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자, 먼저 민간 건설 임대주택. 우리 여러분들하고는 아마 대부분의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예. 민간 건설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시행사가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서 먼저 지은 다음에 그러니까 지어서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하는 거는 민간 건설 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뭐 크게 관계는 없고요. 그 다음에 뭐 분양주택 전부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 이것도 뭐 크게 관계 없을 것 같고. 뭐 100호 이상으로서 뭐 민간 매입 임대주택. 이것도 뭐 크게 관계 없을 것 같고. 또 제2호와 제3호 외에 민간 매입 임대주택. 여러분들 대부분이 여기에 지금 이제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니까는 기존의 주택임대 사업자 다 포함이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보증 대상은 여러분들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게 임대차 보증금 전액으로 한다. 임대차 보증금. 전액.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전액.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60% 만약에 부채 비율이 60%가 10억짜리가 있어요. 주택이. 근데 임대차 보증금이 6억이에요. 6억이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선순위 근저당이 없으면은 사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돈을 떼일 가능성이 상당히 낮겠죠. 그죠? 물론 이제 개중에는 여러분 언론 통해서 뭐 신문 기사 가끔씩 나오는데 뭐 임대차 바뀔 때 그때 막 악의적으로 이렇게 그 선순위 대출 받는 이런 아주 나쁜 임대인들도 있지만
나쁜 임대인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뭐 그런 경우의 수는 적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정도면은 사실은 여러분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어차피 이 임대차 보증금이 그 등기부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게 물권화돼 버리면서 그 다음에 들어오는 후순위 근저당이라던가 제한물권보다 앞서서 순위를 확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잖아요. 그럼 이 정도 금액이면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대부분이 그냥 받고 끝났다고요. 자, 그런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모두입니다. 모두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예, 모두 해당하는 경우, 다 해당이 돼야 돼요.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 이게 뭡니까? 부채 비율이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채 비율이에요. 예, 부채 비율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이상으로, 그러니까는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하는 겁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아까 같이 10억짜리에 임대차 보증금 6억짜리 있으면 6억이잖아요. 60%잖아. 빼죠. 보증할 게 없죠. 0이죠. 0이에요, 그냥. 아니면 만약에 7억이에요. 근데 60%까지는 돼. 60%까지는 빼줘. 그 6억 빼주고 1억에 대해서만 보증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내가 내는 보험금이 낮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사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임대인, 임차인의 세금을, 그러니까 보험료를 좀 낮춰줬으면 훨씬 더 좋았는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보증보험이라는 게 약자들을 위한 법이잖아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세입자의 재산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는 법인데, 근데 이거를 이렇게 전체 보증금이 아닌, 어떻게 보면 사고가 날 만한 거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험이라는 거는 사고가 날 만한 거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근데 이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이상 되는 금액만 보증 대상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요 네 가지 다 맞춰줘야 돼요. 근데 네 가지가 뭐냐? 근저당권이 세대별로 분리된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다 이 공동주택 같이 그냥 분리세대 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같이 토지 등기부 같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요. 분리된 경우. 그 다음에 뭐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보증금의 선순위 제한물권, 뭐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이런 거 당연히 없어져야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고 전세권 설정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모두 해당하는 경우니까 그러니까 각자 분리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순위 물건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세권 설정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보통 제가 알기로 지금 제가 정확한 요율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전세권 설정 요율이 아마 0.2%일 겁니다. 거기서 뭐 지방교육세가 뭐 붙어서 0.24%인가? 이게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0.24%또 붙어야 되는 거죠. 0.24%. 이럴 경우에만 100분에 60을 빼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전세권 설정은 굳이 하지 않더라도 내가 앞에 선순위 근저당이 없으면 어찌됐든 나는 똑같은 효과거든요. 그러니까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채권의 물권화가 되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을 한 것처럼 똑같은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나머지 들어오는 것들은 다 후순위니까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차 보증금 전액으로 한다라는 게 저는 사실은 조금 임대인이나 임차인에 너무 부담이 좀 커지지 않나. 저는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아셔야 되는 게 100분의 60을 제외한 나머지 부채에 대해서만 보증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세권 설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알아두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뭐 계산해 보니까 보증요율보다 그냥 전세권 설정하는 게 더 싸다. 예, 그럼 전세권 설정으로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100분의 60 제외하죠. 그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 보증보험 같은 경우는 정확히 알고 계셔요. 왜? 처벌 규정이 상당히 세잖아요. 징역 2년이니까. 징역 2년에 벌금 2천만 원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법조항을 읽어드린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이 지금 본격적으로 좀 시행이 됐는데,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전세 물량이 좀 감소하겠죠. 월세로 가려는 경향이 상당히 높아질 거 아닙니까? 월세로 가려는 경향이. 왜? 보증금이 높아질수록 보험이 많이 내니까. 그죠? 그럼 당연히 예로 그러면 전세 물량은 똑같이 감소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항상 그래 왔어요. 임대인한테나 아니면
1주택자나 다주택자한테 세금을 부과를 시키면 결론적으로는 누구한테 부과가 되냐면 그걸 사용 수익하고 있는 사용자한테 전가가 돼버리는 겁니다. 전가가 돼버려요. 보증보험료에 대한 임차인 전가. 이거는 당연한 수순이에요. 만약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만약 전세 5억이에요. 예, 5억에 나 보증보험료 내야 되니까 나 5억에 월세 받아야겠다. 10만 원, 20만 원 달에. 이렇게 해서 전가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높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전세권 설정을 임차인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아까 임차인의 요구로 인한 전세권 설정이 있을 경우인데, 근데 전세권 설정을 네가 요구해서 해둔 걸로 하라. 그러면 임차인한테 전세권 설정 요구하고 보증보험료 그만큼 나는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보증보험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특히나 이 주택임대 사업자가 먼저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택임대가 먼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주택임대 사업자 물건이 시세 물건보다는 쌀 수밖에 없잖아요. 5%에 걸려 있으니까. 다른 전세 시세보다 싸니까는 이런 식으로라도 임차인한테 전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제도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해서만 시작이 된 건데요. 이렇게 되다가 나중에는 전체 임대 시장으로 당연히 확대가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세입자가 상대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니까 전체적인 시장을 넓혀야죠, 당연히. 예, 그래서 전체 임대 시장의 확대 가능성은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저희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도권 안에 있는 임대 사업자 물량을 규제를 한다라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도권 안에 있는 지금 주택 임대 사업자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물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5% 룰에 걸려 있기 때문에 주변의 시세보다는 낮은 물건들이 대부분이 많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시세가 낮은 물건이 사고가 많이 나겠어요? 전세 시세를 받는 물건들이 사고가 많이 나겠어요? 매매가는 다 똑같은데 주택 임대사업자 물건은 전세시세가 낮을 거 아닙니까? 얘가 사고가 많이 나겠습니까? 아니면은 제도권 밖에 있는 물건들이 사고가 많이 나겠습니까? 제도권 안에 있는 물건은 전세시세가 대부분이 5%에 걸려있기 때문에 시세가 낮기 때문에 사고 날 확률이 적겠죠.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전세시세가 제도권 밖에 있는 물건들이 당연히 사고 날 확률이 더 높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사고 날 가능성이 적은 거를 먼저 지금 규제를 한다라는 것도 저는 사실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여기 좀 안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뭐 임대차 보증금이라고 해서 뭐 전세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월세에 대해서도 보증보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 월세,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이니까 여러분들 예,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이니까 전세나 월세는 다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에서 월세로 그래서 전환이 또 가속화되겠죠, 당연히. 보증금을 낮춰야 되니까. 예. 그러면서 전세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임대차 3법이라던가, 이제 보증보험이라던가, 뭐 제로금리라던가, 아니면 양도소득세 거주요건 강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전세시장이 없어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임대차 시장에 대한 규제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이제 월세로 시작했다가 전세로 가서 매매로 갈아타는 또 하나의 주거 사다리인 전세 시장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우리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생각보다 훨씬 빨리 종말을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 이번에 보증보험에 대해 이 보증보험이 8월 18일부터 시작이 되면서 지금 이제 주택임대 사업자를 앞으로 하실 분들이나 아니면은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또 앞으로 뭐 추가되는 내용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추가되는 내용들이 또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가 또 유튜브 채널 내에 또 저희 유튜브 채널 내에 올려드릴 테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이렇게 저희 이제 채널 내에 들어오서 이렇게 방송 시청하시면서 이렇게 좀 이게 좋은 정보도 얻어 가시고, 그 다음에 좀 우리 구독하기 버튼도 좀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또 좋아요 버튼도 있잖아요. 예,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또 알람 버튼 또 눌러주시면 또 우리가 뭐 최근에 이런 정책적인 이슈가 많잖아요. 이런 이슈들도 누구보다도 먼저 더 받아볼 수가 있으시니까요. 구독하기, 알람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예, 꼭 눌러주세요. 예, 좋은 하루 되세요. 예, 감사합니다.